끈질긴 스타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3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을 새로 맡게 된 이세옥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복민 의원 시리즈 2탄이 됐습니다.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 주에 방송을 하게 됐어요. 먼저 이지수 기자가 새로운 의혹을 좀 확인을 했는데 동호개발이라는 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진주택의 감사 보고서 상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동호개발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데 그 1편을 준비할 때도 이름을 보고 어떤 회사일까가 궁금했었는데 그때는 나오지가 않았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집된 자료들을 보니까 그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지금 현재 등록돼 있고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그 전광수 회장의 그 셋째 아들로 돼 있다. 전복민 의원의 동생인 건가요? 동생. 그렇죠. 동생이죠. 그러면은 그 이진주택이 동호개발에 일감을 준 건데 분양 대행으로 일감을 준 건데 사실 이진주택의 최대 주주 가운데 한 명도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취재를 하게 됐었죠. 중간에 제보자가 또 저희한테 제보를 좀 해온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제보 내용은 우선은 그 회사가 비자금 통로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취지였고 그분들이 몇몇 그 내부에서 보셨다던 자료로 추정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긴 했는데 거기에도 일부 정보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좀 더 검증을 거쳐서 다음 기회에 보도를 할 수 있으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야, 자기 입으로 팀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근데 일단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동건설. 그러니까 왜 굳이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하게 돌리더라고요. 돌려서 아까 지금 비자금의 개연성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좀 덜 받는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주택 만약에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경영자들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현금을 따로 비자금 용도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상 그 법인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되는 법인은 더더욱 어렵고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사들이 와서 이제 감사를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돈이 그 개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건 이제 개인 돈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돈을 썼는지 정당한 대가였는지 이런 거를 공시된 자료로 이제 알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변호사님들 자문을 좀 받아보니까 이게 보통 비자금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좀 일반적인데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하나 나온 거군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회에 방송했던 부분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또 좀 생각이 나실 부분이 부산시 전 공무원 하셨던 그분은 참 신스틸러. 이런 거 취재하면서 벼루와 먹 이런 단어가 등장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사무실에 내가 가끔 나가는 게 서예학원을 다녀요. 서예학원을 다니신다고? 서예 도구를 사무실 갖다 놓는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배로나 먹이나 이런 걸 이제 갖다 놓고 한 번씩 찾아와서 연습할 때 쓰고 그리 하는 거지. 그 회사에다가 어디 그 서예도구를 보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만의 창고가 있어요. 내가 사무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해요. 그거 내가 가끔 한 번씩 그래 하는 거지. 문방 사후를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가. 명함에 대한 해명 그거 정말 잘 물어보던데. 질문이 좋았던 질문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질문. 수차례 여러 번 여쭤본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러면 그분 해명이 다 맞다고 하면 그거를 한두 장이라도 누구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 명함은
제가 어디서 구했겠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주신 적이 없는데 받으신 분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조금 말씀을 이제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짧은 기간에 몇 장을 뭐 누군가에 줬던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또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제 이러신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이제 연관된 그 기업체에 3년 동안 취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본인이 걸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벼루와 먹이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 나왔어요. 아닙니까? 예. 아 그런데 아니 그 명함 어디서 구했어요? 한 시민단체 분이 저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음.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아 그때 이진에서 일을 한다 그러고 자신을 찾아왔었다. 근데 원래 안면이 있었다 그래요. 원래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찾아와서 이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명함을 주고 본인이 받았던 느낌은 이진 쪽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시민단체 쪽을 미리 좀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에 안 됐지만 이제 그 박 전 국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일이 들어왔었는데 일은 안 했지만 본인이 한 건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여쭤보니까 전봉민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고향 후배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가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국정감사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문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던 전관 특혜 네네 사실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이 부분도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진 베이시티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예요. 그래서 그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좀 환원을 해라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 복지시설도 맞아요. 짓고 주차장도 짓고 그 과정에도 저희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의 사실은 뭐 해석적인 영역이 좀 더 큰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1차부터 9차까지의 한 1년이 조금 넘는 1년 1개월, 2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 이진 측과 서구청이 공공기업 주차장에 대해서 아주 그 면밀한 협상을 진행을 해요. 서로 어떤 입장인지. 그런데 그것들이 기록이 된 내부 문서를 봤는데 거기서 그 미묘하게 어느 시점을 경계로 양측의 태도들이 좀 바뀌는 거를 이제 뭐 저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꼈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보고 그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했죠. 이렇게 저희는 좀 의심이 되는데 이게 그 일반적인 상황이냐에 대해서 여쭤봤었죠. 뭐 그거는 그 이진 측에서는 좀 더 강경해지고 좀 더 대담한 요구, 말하자면 뭐 아예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는 요구들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호텔을 지어서 그거를 팔 수 있게 해달라. 제목은 원래 처음부터 그거는 법으로 안 되게 막아놓은 거였거든요. 그 왜 안 되게 막혀 있는 거죠, 그게? 인허가를 내줄 때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릴 때 올려줬잖아요. 그때 인허가 조건에 그 법적 용어로 관광 호텔이라고 그 딱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았을 때 그 자신들이 그 짓고 자신들이 운영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했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관광 호텔을 운영을 해라. 네.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 나머지 30% 포인트를 올려주는 올려주는 거예요. 게 그 인허가의 취지인데 공공기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호텔 부분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의 일부를 또 공공기여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어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중 주장을 삼중으로 한 계속 거죠. 딜을 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정리를 하면 니네 아파트 더 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니네가 조금 손해 볼 만한 지역 주민을 위한 걸 하나 해.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이거는 돈이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이걸로 돈 벌 수 있게 해주면 그때 내가 돈을 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역시 시사 전문 MC라서 아니, 정리가 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삿바 싸움을 하다가 이게 무슨 뒷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밀리는 형국이 되는데 그게 구청 쪽이란 말이죠.
공교롭게 또 그 시점이 네. 이런 때 맞습니다. 쓰는 예. 말이 이제 공교롭다. 아, 공교롭다. 예. 우리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 그렇죠. 참 미묘하다. 미묘하다. 공교롭다. 그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들 그때 협상에 참석했던 담당자들이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 전직 자리였고 그분들과 네.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서 협상 과정에서 전복민이라는 단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협상장에서 네, 전복장에서 그래서 근데 아주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뭐 전복민의 동생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럼 전복민의 동생이 얘기가 왜 나왔나? 그 자료를 다시 뒤져 보니까 그 참석자가 그 전복민의 둘째 동생, 그러니까 그 막내 동생이 그 동호개발 대표, 그렇죠. 동호개발 대표이면서 동호개발 대표. 그 다른 회사 동스토건의 대표인 그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추정을 그냥 해보는 거죠. 아, 추정입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추정인데 그럼 그분이 나와서 본인의 형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신 건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해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은 사실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도 이게 전복민 의원이 의원에 당선됐다라는 거는 인지한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네. 당선이 안 됐었더라면 굳이 그 이름을 꺼내지는 않았겠죠. 저희 형이 최근에 아쉽게도 낙선을 했는데 라면서 그 이름을 꺼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조금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우리 이주수 기자가 호가 생겼잖아요. 삼천 이주수 선생이라고. 맞습니다. 예. 네, 호가 생겼는데 이제 또 후속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만났는데 참 이렇게까지 분명히 이주수 기자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전방위원 측에서 뭐 밉다면 좀 미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를 엄청 오래 한 기자라는 걸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문전박대 당한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가 삼천 준다는 사람이 접니다. 뭐 이렇게 좀 가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야지.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늘 MBC는 좀 맞습니다. 보고 있으면 좀 짠하고 우리 후배 기자들이 너무 애쓴다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 상당히 오래 기다렸죠. 그래도 네, 뭐 근데 좀 사실은 좀 운이 좋은 면도 있었죠. 사실은 아. 그날 거기에 이제 나타날까 아닐까 좀 뭐 확신이 100%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기다린 거였는데 운이 좀 좋은 면도 좀 있진 않았나 싶은데 하긴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산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경천에서 장소가. 사무실이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그게 좀 주요했던 거는 이제 그 전복민 의원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어떤 종인지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막 취재를 했었어요. 어떤 차종을 좀 정도까지. 타고 다니는지 특정인들 뭐 기업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정치인들이 주로 타는 차 종류가 거기 딱 있어서 혹시 했었죠. 이게 아니면은 이 안에 뭐 다른 분들 임원분들이 타시는 건가 하고 했었는데 그때 또 재밌는 게 그분들이 약간 눈치를 채신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우리 기자가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자꾸 나와서 이렇게 망을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혜인인 척하고 쏙 다시 나오고 뭐.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취재팀이 저를 포함해서 그 이제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까지 4명인데 그 4명이 돌아가면서 그냥 행인인 것처럼 계속 이게 계속 그 동태를 살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직원들이 다 퇴근하는데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느낌이 싶어서 좋았구나. 그냥 제가 내려갔는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운도 좀 있었지 않았나? 아니 근데 사실 의원에 관해서 그냥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주시지. 아니 안 그거를- 만나주니까. 아니 그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아유 참 다시 가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뭐 결국 또 하신 얘기는 별게 없어요. 별게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보러 사무실에 왔다. 본인은 뭐 책 정도 좀 보러 사무실에 오신 거고 그래서 뭐 파쇄 지시하셨냐는 질문을 좀 드렸을 때 가장 격하게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뭐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해명 대신에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보네요.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오랜만에 아주 이 고전적인 저처럼 이제 이 한 20년 이상 지난
이 꼰대 기자들은 이제 익숙한데 저는 네. 이제 수습 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또 파쇄기 나온 뒤부터는 사실 맞습니다. 많이 사라졌던 저 꼰대 기자들은 그 세 가지 취재 기법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 재밌잖아요. 세 가지 취재 기법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이지수 기자가 그 중에 두 가지를 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전통적인 뻗치기, 뻗치기. 하염없이 기다리기. 하염없이 기다리기. 네. 그래서 기자는 기다리는 자의 준말이다. 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뻗치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이세욱 팀장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귀대기라고 귀대기. 이렇게 이제 뭐 귀를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머스 귀를 이용해서 한 마디라도 정보를 얻겠다. 그렇죠. 이런 네. 귀대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3기가 이제 이 쓰레기. 이제 뻗치기, 귀대기, 쓰레기. 쓰레기. 이거는 이제 그 일선 취재 기자의 3기라고 아하. 보통 했던. 제가 아주 정말 고생했어요. 그거 맞추는 거 진짜 힘든데. 이게. 그거 진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할 게 못되네. 그게 아유, 그거 힘들어요 진짜. 그게 잘게 잘라지니까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한두 시간 막 그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은 그 화장실 잠깐 못 가고 이러다가 제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는데 그 짧게 잘라진 분진이 그렇지. 이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스크가 좋은가 보다. 근데 제가 요 코에 이거를 안 누르고 했나 봐요. 네. 이걸 살짝 내려보니까 요 코 밑에 한 0.5cm 정도 두께로 선이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먼지가. 종이 이 분진이.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힘들구나. 뭐 힘들고 내가 이거 얼마나 먹은 건가 이 먼지를. 그렇지. 그래도 어찌됐든 성과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단어들은 찾아냈으니까. 키워드를 맞죠. 찾았어. 키워드를 찾아냈으니까. 진짜 이거는 고생했다고 이제 아우, 애썼다고 정말.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그놈의 분쇄, 파쇄, 문서 파쇄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자료 폐기 차원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청계재단이라든지 이제 여러 사례에서 봤을 때 뭐 그전에 YG도 있었고요. 버닝썬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요즘 업체를 아예 이용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문서 파쇄를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죠. 더 이제 구하기 힘든데 물론 뭐 정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깔끔한 곳에서 대량 문서 파쇄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게 그 정기적인 파쇄로 보기 어려운 뭐 정황도 좀 확인을 했었죠. 네, 뭐 그 지역에서 그 이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 그러니까, 직접 뵙고 뭐 그리고 시민분들도 만나 뵙고 저희가 이제 탐문을 좀 해봤죠.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냐?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이 어떤 문서를 뭐 기한이 지나거나 그렇죠. 보관 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뭐 정기적으로 뭐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확인을 그 회사 측에서 안 해주니까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주 한 1년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치우시는 분들 말씀도 이제 12월 말부터 이게 급증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볼 뿐이죠. 시기가 묘합니다. 네. 12월, 예, 12월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 방송이 언제였죠? 이거 12월 20일 공교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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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말 뭐 1월 초 예. 이때부터 좀 일부 나오기 시작하더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교롭습니다. 공교롭다라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방송에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뭐 명함도 다시 찾았고 이제 전목민도 만나느라 고생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화 한 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천 상당히 고위 관계자와 맞습니다. 전화 연결이 된 거잖아요. 뭐 네. 누군지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은 정말 직접 실물을 보신 고위층인 걸로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네. 네,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전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음. 사실은 공천이라는 게 상당히 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내밀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분을 좀 어찌 보면 뒷얘기
또 은밀한 내용을 좀 확인한 게 아닌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뭐 지어낸 말 아니냐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실무의 최고위층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진술의 신뢰도는 거의 정말 확실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도 참 놀랍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난 유재중 전 의원과 전복민 의원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는. 예, 그 이후에 이제 당사자들 특히나 이제 유재중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에서는 유 전 의원이 무엇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못하고 일부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진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한테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통화가 됐어요. 유 전 의원이랑 통화가 됐는데 그 인사드리고 대화를 시도를 하니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시 한번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여러 차례 수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제가 그 12월 그 지난 방송 취재할 때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같은 질문입니다. 네. 그 공천 과정에 개입하셨거나 요구하신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그럴 힘도 없고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미 저희한테 한 번 해명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 그분의 반응도 입장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단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조승원 MC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좀 저희가 돈 많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다가 탈당했다고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잘못된 방향의 힘을 어쨌든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혹이 반드시 분명히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지역사회 소위 말하는 유지라는 사람들 간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공천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역시 또 이제 저는 제일 재밌는 건 산악회 아닙니까? 산악회. 근데 저는 산악회가 이렇게 규모가 그러니까. 큰 줄은 몰랐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악회는 한 10대명에서 한 2, 30명까지 뭐 커봐야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버스 한 대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손학회 하면 버스지 뭐. 도시락 까먹고. 그렇죠. 45인승이니까 보통 버스가. 야, 근데 뭐 여기는 동원하려면 뭐 버스가 몇 대야 도대체. 그죠. 저희가 확인한 숫자 정도 추산해 보면 5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5인승 버스 50대. 45인승. 그렇지. 어떤 분들은 좀 과장하시는 면도 있겠지만 70대, 80대 간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 혹은 회원들도 계신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저희가 확인한 거는 50대 가량 정도는 이동을 하는 산악회 규모가 그러면 된다. 다 꽉 안 타고 40명씩만 탔어도 2,000명이네요. 그렇죠. 와. 줄잡아 2,000명이 손잡아. 행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산악회가 산을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즐겁게 이렇게 여흥을 즐기는 그런 산의 기운을 받는 약간 그런 것이 아닌가. 산은 안 타지만 산의 기운을 좀 이렇게 나누는. 세상사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만나서 좀 피톤치스도 좀 먹고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거죠. 뭐. 예. 근데 또 경품도 상당히 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가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 행사 자료들을 보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그냥 박스들이 확 줄져서 쌓아놨어요. 보면은 TV 상품권도 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 같은데 그런 건강검진권들도 있고 전자제품들 많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영상에서 유재중 전 의원이 상품 추천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냄비를 몇 개 하시겠다는데 실제로 자료들 보니까 냄비, 밥솥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산악회를 가면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는 게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산악 활동을 하시면서 등산하시면서 같이 술도 한잔 하시고 음식도 나눠 드시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고요.
단지 이제 거기서 그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머지 분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의 경계에 서 있는 그렇죠. 활동들이 그 회원들이 알게 모르게 치밀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10개 동에 그 지회가 있고 또 지회 임원들이 따로 있고 그러면 동을 관리하면서 그 밑으로 또뭐 조장 등등을 해서 또 조직을 만들면 그게 뭐 마치 뭐 기업이나 뭐 정당 조직처럼 뭐 어떤 결정을 위해서 내리면 그게 쭉쭉쭉 아래까지 조직적으로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 아마 이제 우리 이수욱 팀장님이나 우리 조승훈 기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당에서 지역위원회 그렇죠. 활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부인 강력 부인하겠지만 네. 이게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뭐 선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선거 사조직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저는 분명히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선거법을 보니까 산악회 자체는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거야 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주수 기자가 선거에 나왔는데 내가 이주수 기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같은 산악회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이주수 기자가 저 이번에 나옵니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초반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 이용해요. 맞습니다. 잘 씁니다.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로 돌리면 여기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까 돌리는 거고 피곤해서. 그렇죠. 산악회도 내가 말하면 안 되지만 얘가 얘기하는 건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정말 대단들 하세요 진짜. 이 경계선이라는 표현이 이만큼 잘 어울리는 데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산악회 회원들 좀 만나봤어요? 어이 뭐 제가 그 부산 몇 번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그 그냥 길에서 만나는 지역 주민들 뭐 한 10분 잡고 물어보면 한 8분은 아 산악회 아니 아시거나 뭐 모르는 아시거나 사람은 모르는 없을 사람은 정도로 없다. 유명하다. 갔다 오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최근에 못 갔는데 그래도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와봤지 뭐 이제 이런 식이군요. 그냥 뭐 물어보면 뭐 그 정도예요. 지역에 아무나 자꾸 여쭤보면 그리고 뭐 아, 그 이게 뭐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뭐 문제가 알고 있다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서 뭐 어디 그러면 아예 그쪽 지역에서는 그냥 거의 정례화된 대단히 유명한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그런- 동네에 이런 모임이 있다 뭐 이런 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상. 그래서 야 독특하네. 이런 산악회는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되게 신기했는데 그쪽 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이미 활동이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제법 오래됐고 이게 나름 뭐 종교도 아니지만 분파처럼 이렇게 막 쪼개져 나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설립연도를 2007년경으로 보시더라고요. 벌써 한 13년, 14년 이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2008년 총선을 대비해서 만들었다라는 뭐 진술들이 있으신데 그건 뭐 저희가 뭐 확인할 수야 없겠죠. 근데 뭐 본인이 이제 그 설립 당시에 관여하셨다는 분들도 좀 만나 뵀는데 그 당시에 목적 같은 것들에서도 말씀 좀 해주셨어요. 그게 그 유재중 당시 구청장을 마치고 시의원이 된 유재중 시의원이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걸 좀 조직해 보자. 그리고 그 지지자분들과 그 고향 그 향후의 분들 이런 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뭐 그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따지면 그 사조직이 돼서 그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거는 네. 뭐 사실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는 있는 사안이 분명해 보여요. 지금 사실 이 저희가 1편과 2편을 쭉 아우르면서 제기했던 의혹들 자체가 아마 이제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했다고 보고 이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또 어떤 관계 당국에서 국세청과 같은 관계 당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어쨌든 진짜 쓰레기 봉투까지 투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오늘이 또 화제를 좀 전환하면 네. 조승원 앵커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스튜디오에서 받은 고벌꽃 두수 다발을 그러게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아이고, 오늘 참, 오늘 제법 많은 회차 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1년 좀 더 됐죠. 제가 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새해 첫 방송 때부터 이제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한 1년 좀 더 됐는데 하여튼 뭐 너무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저도 좀 많이 느끼고 배운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여튼 뭐 정말 뭐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신 또 그리고 또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1년간 스트레이트가 정말 상을 많이 받았죠. 상이라는 상을 다 네, 그냥 네. 휩쓸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야, 약간 뭐 저는 뭐 크게 기여한 바 없습니다만 사실 좀 후배들이 워낙 잘해서 거기에 좀 얻어간 그런 느낌이 좀 그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소송 명단에도 같이 좀 올라보시고. 올라가지고. 네. 하여튼 뭐. 지난 1년간 진행하셨던 아이템 중에 제일 기억나는 아이템 하나만. 아니 근데 아이템 하나를 이렇게 딱 고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스트레이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세상을 바꾸는데 좀 기여하는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충돌 시리즈 그거는 뭐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박덕흠 왜냐하면 의원 비롯해서. 정말 네. 뭐 박덕흠을 비롯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의 시리즈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뭐 의제 설정이라는 어떤 언론의 기능 그리고 감시 기능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아이고. 케이크를 준비를 해서 아이고. 이 안쪽으로. 예, 아유, 아유. 또 형도 손으로. 손으로 응. 자, 제가 뭐 45의 의미. 45회 출연하셨대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식으로 네. 으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또 좀 섭섭한 게 자꾸 이제 다른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애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팀장 뭐 MC 뭐 두 형들이 다 이렇게 가시지만 저는 이제 또 떠난 사람 붙잡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새로 함께하게 된 이석 선배와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장경 선배와 함께 다음 방송. 다음 방송이죠. 방송. 예. 저희가 서로 한 주 쉬니까 네. 다음 방송에는 또 재밌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제 시청자로 돌아가서 열심히 보면서 이제 좀 저도 편한 마음으로 가끔 이제 이 댓글도 좀 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에 꼭 출연을 댓글에 꼭 출연을 해주시기. 댓글에 예 알겠습니다. 악플담을 잡으러 갈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스트레이트 후 새로운 팀장님과 또 아쉽지만 또 우리 조승원 MC와의 작별 방송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삼천 이지수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3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기 입으로 후속 취재나 후속 보도를 이곳에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선배가 얘기를 해줘도 오늘 하나 건졌네요 제가. 또 자기가 또 아니 원래 기자가 의혹을 갖고 계속 취재를 하겠다면 또 그럼요. 팀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말릴 수 없죠. 말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조승원 기자께서 또 새롭게 또 제작하고 싶어서 또 떠나시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새로운 또 창작물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인사 이제 하고 가시죠. 예. 뭐 말씀 다 드렸는데. 아니 구독 좋아요 하셔야죠. 그 좋은 거라고. 원래 작별하는 사람이 해야죠. 까먹었는데.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본방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